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백나무 우리 48번째 이야기에 동백나무 철사가 온 거 있어요. 우리 파주에 있는 지강원 이강수 원장이 와서 뭐 하루 반에 걸쳐서 철사 고른 동백이 있는데 이제 끌러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의 한 5일 동안 한 7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철사를 다 이렇게 끌러냈어요. 근데 이 철사 끓는 것도 우리 초보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철사 끓는 거 별 기술은 아니지만 모르시는 분한테는 이것도 배워야 되니까 어떻게 끓는다 하는 걸 갖다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한 가지 점만 이렇게 철사를 갖다가 놔뒀어요. 이렇게 나머지 다 끓고 이렇게 보면은 있는데 여기 가느다란 거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그 롱로즈라 그러죠. 요런 거 갖고 이렇게 갖고 철사 걸 때 롱로즈를 것이나 몰라도 이렇게 가지가 움직이지 않게 롱로즈를 해갖고 이렇게 풀러서 어느 정도 풀리면 이렇게 뒤에 있는 부분들 원래 롱로즈가 2개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철사를 갖다 이렇게 잡아주고 고정되지 않게끔 이거 하나는 손으로 끌어볼게요. 그냥 돌리면 가지가 돌아가니까 뒤에 있는 철사를 갖다 이렇게 손으로 고정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끓으면 돼요. 근데 이게 소에까지 길게 있으면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 가위가 철사 끓는 가위예요. 여기 나래 앞에만 있는 게 여기 철사를 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깊으니까 좀 굵은 것도 여기 들어가는 거 이렇게 잘릴 수 있단 말이죠. 특히 여성분들은 돌리거나 이게 없으면은 그 전공들이 쓰는 니포를 갖다 이용해서 잘라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철사 구이를 하나 구입해서 이렇게 토막토막 여기 거른 데 있으면은 이렇게 그 마디마디 틀어진 부분들 고기를 이렇게 똑똑 자르시는 게 나무가 상하지 않고 쉽게 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부터 우선 걸리는 것부터 다 이렇게 해서 잘라주면 나무가 상하지 않고 철사를 매끈하게 끌어버릴 수가 있죠. 이것도 이렇게 하고 끓는 게 시간이 그래서 엄청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5일 동안에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어떨 때 뭐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끓여낸 게 이거를 다 끓였어요. 철사를 갖다 거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끓지를 않아 갖고 나무에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분지에서 좋은 나무는 흉터가 없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큰 흉터도 없어야 되지만 우리 동백 같은 경우는 요게 상처가 나게 되면 철사를 안 걸면 그 철사 자국이 어떤 나무보다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이 동백이에요. 그래서 보기가 상당히 흉해요. 그래서 요거 끓이기 위해서 지나다니면서 이게 언제쯤 파고 들어가나 보고 보다가 저 속에 있는 가지들이 조금 굵기가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걸 갖다가 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봐서 이렇게 잘랐을 때 나무에 그 철사 자국이 없으면은 아주 좋은 거예요. 보통 이런 이제 그 잡목들 겨울에 이건 상록성 잡목이네. 잎이 안 떨어지는 동백들 이런 것들은 이 피에 가서 철사 자국이 이렇게 굉장히 나 있으면 상당히 지저분한 느낌도 있고 참 나무를 만지는 사람이 저렇게 나무한테 해를 가했구나. 철사에 거는 게 어떻게 보면 나무의 그 성형을 위해서 이뻐지고자 하는 건데 이뻐지는 게 아니고 나무에 흉터를 내게 되면 나무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주인의 그 게으름도 느껴지는 거죠. 특히 그 야생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수입 동백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철사 걸고 하는 거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철사가 걸려 있는 게 멋은 있어 보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철사도 이상하게 막 감아 놓지만 대다시 보면은 철사가 다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끓이려고 그러면 왜 끓느냐, 사실은 동백이나 이런 일반 잡목들은 한 2, 3개월 정도만 있어도 나무의 모양이 잡힌다. 그러니까 끓여야지. 그거 안 끓으면 흉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거 파면 철사 자국 그대로의 상처가 남아 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하게 된다. 그래 가르쳐갖고 그 양반들이 한번 끌러보면, 그때서야 큰 후회를 하지만, 그때 때는 늦었죠, 뭐. 때는 늦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처를 갖고 있는, 그런 희한한 나무를 갖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철사가 이렇게 두 줄, 세 줄 겹쳐갖고 있으면, 이 니퍼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을 조금씩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차근차근 끊어주는 게 좋아요. 한 줄은 끌리기가 좋은데 두 줄, 세 줄이 붙어 있으면 끌리기가 나쁘고, 이 두 줄, 세 줄을 같이 잡고선 끌려다 보면 이 나무 줄기에 상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철사를 벌려주시고, 이렇게 하나씩 끊은 다음에 또 마저 끊고 또 마저 끊고 해서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없앨 때 어떤 것부터 없애야 될까를 잘 생각해서 있다가 철사를 끌러 나가시면 흉도 없고, 요것도 잘못 끌르게 되면 끌르다가 가지까지 잘라버려요. 저도 이거 끌르면서 가지를 한 서너 개 잘라 먹었어요. 그때는 좀 쉬었다가 해야지. 이게 집중 안 내고 갑자기 멍 때리면서 자르다 보면은, 아이고, 가지 부러졌네. 가지 잘랐네. 그러는 게 있어요. 어차피 때는 늦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분재원, 미추홀 분재원, 부원장으로 있는 우리 딸내미가 한번 끌어볼래? 그랬더니, 노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줌마한테도 한번 끌어볼래? 그랬더니, 거기서도 노. 왜냐, 그러면 철사가 굵은 것도 걸려있지만, 이 좋은 나무, 조금처럼 얘기하다 가지 잘라 먹고 저거 할까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5일에 걸쳐서, 한 7시 반 걸려서 잘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철사를 보여주냐, 그러면, 이게 너무 단순한 작업이라 그렇게 뭘 보여주겠냐 그랬더니, 저희 집에서 그 물주기 알바하면서 나름 유튜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 이거 봐야지. 저 철사 어떻게 끓는지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양반 걸기만 했지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걸는 건 쉽다. 근데 끓는 걸 안 걸러주면 나무가 흉터가 질 수 있다. 지금 이따 보면 저기 우리 나무 속에 보면 좀 굵은 부분들, 고기가 이렇게 파가지고 보기가 흉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속에 있는 굵은 거라 크게 보이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이 겉에 있는 거, 어린 것들이 이렇게 철사 자국이 생기면은 참 보기가 나빠요. 여기 자세히 보면 약간의 이렇게 철사, 눌림이 있죠. 이 정도는 뭐 조금만 잘하면 없어지는데, 아주 깊게 파이게 되면 나무가 보기가 상당히 흉해요. 그리고 철사줄이 너무 뚜렷해갖고, 우리 사람들 얼굴에 이렇게 막 상처가 있으면, 그 본인이 일부러 상처를 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볼 때, 외관상 좀 나쁘잖아요. 그 상처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나무도 말만 못하지. 주인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늦게 끌어주는 바람에 의해서 나무도 상처가 있으면 사람들한테 미움도 받을 수 있고, 본인도 상당히 서글퍼할 거고. 특히 이렇게 장거 끌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해갖고 가지를 이렇게 돌려갖고 끓는 경우도 있어요. 장가지들은 가지를 돌려서 만들고, 조금 있다가 손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잘라주고 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상처 안 내고 잘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두 손이 협업을 해서, 아직 두 손이 협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 왼손을 많이 쓰면 왼쪽 뇌가 발달을 해서 뭐 머리가 뭐 좋아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거 과외질 할 때, 왼손으로 하는 과외질도 많이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이 오늘날 내가 왼손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원장님 왼손잡이 아닌데? 그래서, 왼손잡이 아니지만, 언제 우리가 혹시 또 몰라서 오른손을 못 쓰게 되지, 다쳤을 때, 그때 일을 못 할까봐 쉬면 되는데, 그래도 일하려고 왼손 과외질까지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왼손, 양손을 쓰면 머리가 되니까. 자, 이렇게 해갖고 자 끌어놨어요. 끌어놨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번 정면에서 볼까요? 마디들이 많이 길어졌어요. 이게 철사를 걸어 가지를 쫙쫙 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디가 길으니까 이 마디를 줄여 들어가야 돼요. 줄여 들어가는데 어떤 마디를 줄여 들어가냐? 그럼 예를 들어서 쉽게 보면
이쪽에 볼까요? 이쪽 거? 이 가지도 많이 이렇게 길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요 밑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마디가 길어. 중간에 눈이 없어요. 물론 자르면 눈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레이까지 줄일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미리 이렇게 잘라 버리시면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 눈들이 있고 밑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것도 잘라. 그러면 마디가 훨씬 짧아졌죠. 요 가지 하나만 철사 걸어서 다시 이쪽 공간으로 이렇게 살짝 메꿔주게끔 하면은 마디가 한결, 거의 10cm는 줄어들었단 말이죠. 자, 요렇게 가지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자른단 말이죠.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꽃도 있고 가지가 없어요. 요거는 안 자를 거예요. 언제 줄이냐? 내년에 꽃 보고 나서 여기서 새순이 나오면 순짓기를 하죠. 순짓기를 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싹이 나와요. 싹이 기가 막히게 나와갖고 그때 나올 때 싹이 나오면 이렇게 줄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이런 것도 보면 지금 마디가 긴데 가지가 없단 말이죠. 요거 하나 있어요. 근데 요거만큼 잘라버리면 줄긴 주는데 요 세력이 약해서 못 밀고 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튼튼한 가지가 있지 않는 한 이런 거는 봄까지 기다리고 이제 그냥 밑에 바로 가지가 있는 긴 것들 그런 걸 줄여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 뒤에 이쪽 옆에서 한번 잡아줘 보실래요?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보면 이 뒷면이 상당히 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거의 15, 20cm는 줄여 들어와야지 이 나무가 균형이 맞는 거예요. 이따 올라가서 줄일 수 있는 거 한번 줄여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 보면 속에서 이 부정화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부정화들. 이걸 가지로 쓸까 안 쓸까? 이런 거 뭐 뒤로 가고 요 밑으로 나와 있으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또 옆으로 자랐으니까 아예 없애버려서 이 속에도 있네요. 이렇게 가지로 쓸 수 있을까? 요거는 옆에 있으니까 한번 놔둬볼까요? 가지로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놔둬보고 이런 데서도 위에도 마찬가지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거 싹이 나오면 줄여 들어가는 거 여기 가장 많다고 느껴지지만 여기 좋네요. 자, 여기 가지가 이렇게 있죠? 이런 거는 잎을 한 2개 남겨놓고 잘라볼게요. 눈이 잡히게끔 해서 마디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 들어가는 거. 봄에 내년 봄에 48번째 이게 몇 번째 이야기는 나갈지 모르지만 그 이때 다시 또 순짓기하고 줄이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공간이 있는데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가 조금 아래 위에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거의 줄거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느다란 철사를 이용해서 여기 마침 또 죽은 부위도 있네요. 이 죽은 부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뺑뺑 돌려서 어디 가지에다가 걸쳐볼까요? 그냥 바로 밑에 있는 가지에다 걸치면 되겠네요. 자, 눈에 철사 끊는 가위가 있지만 가느다란 거는 이렇게 가위 끝날을 이용해서 쓰면은 나무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날을 상하지 않고 나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내려오는 거. 자, 이 정도 내렸으면 될까요? 자, 이 정도 내렸으면 됐다 그러면 여기서 돌려서 좀 올라갔나? 야, 해서 이렇게 잡아주면 굳이 철사거리 안 하고도 어느 정도 공간을 갖다가 내릴 수가 있죠. 조금 더 내려볼까 봐요. 조금 더 내려서 완전히 모양이 잡힐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리죠. 자, 그렇게 하면 공간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줄여 들어가고 저기 이 뒷면을 갖다가 한번 올라가 보겠어요. 뒷면을 한번 찍어줘 보세요. 어쩌 나무들이 많아서 이쪽으로 올라와서 찍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천천히 올라와서 옆면을 잡아주세요. 이 뒤에가 상당히 길단 말이죠. 여기 위에서부터 보면 얘도 마디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확 줄여버릴 수 있는데 옆에 가지가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줄여버릴 거예요. 약간 비지만 그런 거는 금방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지 같은 경우는 길어도 못 자르는 게 이 약한 눈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순짓기를 해서 여기서 싹이 나오게 되면 그때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봄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가지를 보고 찾아야죠. 이게 보면 여기 굉장히 무성하네요. 무성한데 여기는 가지도 많이 겹쳐져 있고 이거 위로 나와 있는 가지고
그래서 저거였어. 겹칠까 말까 해서 이 가운데 거 정도 하나 없애버릴까 봐요. 자, 없애. 자, 여기서도 두 개가 겹쳐져 있죠. 그래서 긴 거 이렇게 없애고, 여기 짧은 순이 있어요. 이렇게 없애서 기장을 미리미리 줄일 수 있는 거를 가을에 한번 줄이고, 또 봄에 순짓기 하면서 이런 데서 부정화가 트면 줄이고, 이런 데서 부정화가 나올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잘 나와요. 동백들이 조금만 관리를 하시면. 이 뒤에 있는 거 길긴 긴데 어차피 봄에 순짓기 하면서 순 나오는 걸 갖다가 집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무들 봅니까? 어디 세력이 좋아서 눈이 튀어나와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안 보이는구만요. 아무리 뭐 봄에 순 나온 것들을 보여줄게.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요런 뒤에서도 요 싹이 잡히죠. 요런 데서 이제 순짓기를 해갖고 이렇게 줄어들면은 요런 게 따다닥 나오면 그때 줄이면 돼요. 이거 하면서 보면 여기 철사 하나 안 끓는 것도 딱 걸렸네. 이런 건 뭐 철사 하나 가니까 해머도 그래서 빼주고, 항상 그렇게 부정화가 나오시게끔 순짓기를 하게 되면, 여기도 나왔네. 여기 맞네. 이런 식으로 나온 건 내년에 그냥 여기서 칵 잘라버리면 얘들이 싹이 나와서 금방 마디를 이만큼 줄여버릴 수 있는 게 되죠. 이것도 있으니까, 요건 위에까지 있으니까 요거는 줄여버려도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만큼 하면 이렇게 하면 이만큼 줄어들었죠. 내년에 또 줄이면 줄인단 말이죠. 이 꽃도 있지만 줄이면 요렇게 묵은 데서 요런 싹이 나올 때까지 해서 마디를 줄여 들어가서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이 동백나무는 저 친구처럼 지내는 나무이기 때문에 두 번째 유튜브를 나갔죠. 봄에 세 번째, 또 줄이고 나서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나무가 변하는 모습을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궁금하시고 뭐 한 거 있으면 일부러 전화 걸어서 물어보시면 되세요. 우리 어떤 유튜버 회원분들이 분재원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의 대다수가 뭐냐 그러면, 와, 이렇게 큰 분재원, 이렇게 종류가 많은 분재원이 있는 줄은 몰랐다. 그냥 유튜브 하니까 그냥 유튜브 하기 위한 나무가 조금 있겠다, 판매용 나무가 있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구경할 만한 분재원이라고 그냥 감사의 칭찬들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와서 우리 동백나무도 실물로 직접 보시고 제가 키운 나무도 보시고 하면서 취미생활의 영역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